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아파트 3층에 77세 한정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빛바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멀리 강이 흐르는 풍경이 보였죠. 정수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끓이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냄비를 올려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전기밥솥 뚜껑을 연 채로 몇 시간이나 잊어버린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하려던 거지? 방금 냄비 올려놓지 않았나?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정수는 허겁지겁 불을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는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정수님,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약을 꾸준히 드시고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정수는 의사의 말이 끝난 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춘천의 쌀쌀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라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이야.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고 딸 세연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진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병원 다녀왔는데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일 세연이랑 같이 와줄 수 있겠니? 태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내일 바로 갈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태준과 세연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강은 잔잔했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두 남매를 마주보고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세연아, 엄마가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받았어. 아직 심하지는 않대. 약 잘 챙겨 먹으면 괜찮다던데. 요즘 자꾸 깜빡해서 사실 좀 겁이 나. 태준은 눈을 크게 뜨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치매라니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질 수도 있대. 지금은 약으로 관리하면서 지내라고 하셨어. 나도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아침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무섭더라. 세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약도 잘 나왔잖아요. 관리 잘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잘해볼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독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대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이냐는 문제였죠. 태준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엄마를 모시는 게 좋을까? 세연이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나도 회사에서 정신없어서. 세연은 태준의 말에 눈썹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오빠, 나를 애만 키우는 거로 치면 안 되지? 오빠도 부모 자식으로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잖아. 태준은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돌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하자. 간병비는 내가 부담할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엄마 때문에 다투지 마라.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게. 그게 너희한테도 편할 거야. 남매는 동시에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태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이라뇨? 우리한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세연도 눈물을 닦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할게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결국 정수는 태준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약 봉투를 챙기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얘들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나 괜찮을까? 태준의 집에서 동거가 시작된 처음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아내 미영은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자를 보는 재미에 정순도 잠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정순은 치매 증상 때문에 자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고 밤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태준에게 지친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이 오늘 또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셨고, 밤에는 문 열고 나가시려다가 얘가 겨우 붙잡았어. 게다가 지우가 어머님 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놀다가 약이 다 쏟아졌어. 큰일 날 뻔했어. 태준은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영아, 미안해.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이번 주말에 세연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우리만 이렇게 다 떠안는 건 너무 불공평해. 아가씨도 책임 좀 져야지. 하지만 그 대화는 문틈으로 정순에게도 들렸습니다. 미영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며 정순은 침대 끝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 없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민폐가 될 줄이야. 내가 없으면 얘들이 더 편할 텐데. 내가 왜 이런 걸까?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정수는 조용히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에는 남편과 함께 쓰던 오래된 손수건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춘천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옛날에 소양공원 자주 갔었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나 그 길 다시 걸어보고 싶어. 태준과 미영이 정순의 방이 텅 빈 걸 발견한 건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안 계셔. 문도 열려 있어. 어디 가신 거야? 태준은 급히 세연에게 전화했고 세연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근처 골목과 공원을 헤맸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히 계셔야 해요. 내가 너무 소홀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태준은 형사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자주 가시던 소양공원이 있어요. 춘천호 근처에 있는 곳인데 혹시 그쪽도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한편 정수는 소양공원의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가 공원 안을 채웠고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커졌지. 나 이제 마음 편해. 당신이랑 여기서 참 많이 웃었는데. 나 많이 지쳤나 봐. 그 순간 멀리서 세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공원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엄마,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고 뒤이어 태준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세연이, 태준이, 너희가 어떻게 여길? 세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태준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 마음이 놓인다. 나 아직 너희랑 더 있고 싶구나. 이후로 남매는 진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정순을 돌보기 위해 요일을 나누었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습니다. 태준과 세연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치매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약 시간을 챙겼습니다. 미영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정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쌀쌀하죠? 따뜻한 차 드시고 우리 지우랑 같이 산책 가요? 정수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강은 여전히 잔잔했고 그녀의 마음도 차츰 평온해졌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나 다시 살아가는구나. 한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은 때론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치매라는 시련 속에서도 한정순 할머니와 자식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울며 끌어안던 그 순간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한정순 할머니 여정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